자, 오늘 휴젤하고 메디톡스 관련해서 좀 법정 결과가 나오죠? 네. 요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휴젤하고 메디톡스 간의 이제 법정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이죠. 네, 일단은 그동안에 거의 2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정 좀 공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이제 관건으로 봐야 되는 거는요. 이제 누가 승소하느냐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요. 휴젤의 승소 쪽으로 분위기가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예비 판결이 6월 지금 11일에 발표가 되는데 다음 최종 판결은 10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예비 판결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소송 자체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좀 이어져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비 결정 이후의 결과를 뭐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뭐 그 증거라던가 자료라던가 이런 자료들이 제출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예비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법정 공방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들 이제 떠올리시는 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어떤 그 소송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나보타죠. 나보타랑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처음은 이제 메디톡스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뭐 판매를 중지하라 뭐 이렇게 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21개월로 이제 기간이 대폭 축소가 됐고 이후에는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는 또 로열티를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 중요했던 거는 이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그 제조 공정을 좀 도용한 거는 맞지만 이제 그 균주죠. 균주의 영업 비밀성을 인정하진 않았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톡신의 뭐 염기 서열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밀 사항이 아니다. 뭐 균주의 영업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보타를 뭐 이제 그 균주를 마구간에서 말똥 치우다가 발견했다. 막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웅제약이요? 네. 갑자기 마구간이 왜 나오지? 네, 균주, 그러니까 그 보톡스의 균주잖아요. 근데 네네. 그 보톡스의 균주 자체가 맹독입니다. 그래서 이게 1g만으로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맹독인데 그런 맹독을 이제 그 대웅제약 쪽에서는 마구간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메디톡스 쪽에서는 원래 애초에 이 톡신이 발견이 된 게 그 미국의 서부 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가지고 왔다. 근데 너네는 그 출처가 어떻게 되냐? 우리 거 도용한 거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태클을 건 거죠. 메디톡스 쪽에서. 네, 그래서 마구간에서 좀 설득력은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휴젤도 마찬가지로 휴젤은 마구간은 아니지만 또 조금 이제 좀 요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했습니다. 뭐 통조림 캔에서 이제 우연히 발견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메디톡스 쪽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염기 서열을 다 공개를 해라. 출처가 어딘지 다 공개를 해라. 우리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애초에 그 메디톡신이 좀 오리지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툴리늄 톡신이 처음 발견된 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서부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당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메디톡스가 실질적으로 네. 균주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오리지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과 대웅제약이 이제 여기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 휴젤이 조금 더 승소 가능성이 이번에 예비 판결에서 네.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그래서 이게 법안이 유리할 수 있었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네, 이런 점들이 좀 작용이 되면서 휴젤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웅제약 간의 어떤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이 조금 유리하게 좀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영업기밀이 아니다, 영업기밀이 뭐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제 휴젤의 어떤 승소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시장에서 어쨌든 휴젤의 주가가 가장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것 네. 같아요. 그러네. 맞습니다. 메디톡스는 보니까 지금 주가가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그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올해만 자사주를 한 1000억 정도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이제 승소에 대한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들도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휴젤의 전 최대 주주가 이제 베인캐피탈이었는데 베인캐피탈이 13일 날에 전환사채를 이제
전환사채 전환 청구를 이제 행사를 할 걸로 이제 발표를 해놨습니다. 13일이면은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이틀 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베인캐피탈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패소 가능성이 좀 짙다라고 한다면 굳이 전환 청구를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승소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현재 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패소하면 주가가 확 빠지는 상황에서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쵸. 그렇게 보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메디톡스 예전에 정말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 네. 그 다음에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소송이 기업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 나는. 아, 맞아요. 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한 기업도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조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보톡스 시장에서 거의 뭐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톡스 시장 자체가 미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전 세계 보톡스 시장이 9조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메디톡스와 그리고 이전에 대웅제약 그 간의 어떤 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 대웅제약은 이미 미국에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진출을 했을 때 이제 메디톡스죠.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정 공방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휴젤이 한국 시장을 좀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 결과 뭐 승소를 하기는 했지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휴젤도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웅제약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휴젤이 진출을 했는데 오히려 메디톡스는 오리지널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가장 후발주자로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만들어가지고 뺏겼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이게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 그럼 가장 유망한 아니면 가장 그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은 어떤 거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은 저는 그 과정에서는 휴젤이 가장 좀 수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어떤 소송 결과에서도 만약에 메디톡스한테 패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휴젤은 어느 정도 그 이제 가능성을 좀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메디톡스와는 다르게 휴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의 성장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패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로얄티를 메디톡스한테 뭐 한 10%에서 15% 정도 제공을 한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휴젤이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게 어떤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될 거라고 현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휴젤의 어떤 이후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계속 기대해볼 만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욱더 큰 좀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휴젤이 지금 FDA 미국의 승인을 받고 미국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소송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휴젤이 1분기에 그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치 매출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면 중국 진출 재개라던가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곧 있으면 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소송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주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주가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가 그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동일한 상단이죠. 22만 원대를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아마 이번에 승소 결과가 나타나고 나면은요 이런 좀 저항선을 돌파해서 충분히 좀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ITC 미국 그 국제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재판소요? 저 국제무역위원회. 아 이건 매번 이게 참 부러운 게 우리 같은 경우 국내에서 소송을 하면 이게 끝이 없으니까 중소기업들이 재판하다가 그냥 다 포기해 버리거든. 근데 빠르게 그 모든 증거 자료들 입증해가면서 진행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세계 기업들이 툭 하면은 ITC가 가서 제소해 버리니까. 근데 어쨌건 이번에 예비 판결 승자로 휴재를 좀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됐을 때의 기대감. 그럼 이게 이제
13일 날에 물량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전환청구권 행사한 거. 그럼 이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600억 정도, 670억인가요? 100만, 1000만, 10억, 네, 100억. 67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12만 4천 원이면 차익 실현 그냥 할 것 같은데요. 급락이 나와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나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패소를 했는데 급락이 나왔다. 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소가 패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여전히 그 매출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잖아요. 4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패소를 해서 로열티를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 비용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에는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패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진출에 대한 좀 지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로 후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가상에서는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일단은 뭐 결과를 지켜보고 진입 시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고 일단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발. 피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이제 피부 기기, 제이시스 메디칼 피인수 이슈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번에도 인수 이슈 나오면서 현재도 지금 뭐 갭상승해서 굉장히 좀 견조하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제이시스 메디칼 자체가 이 공개 매수가가 12,000원대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그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인수 결정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제이시스 메디칼의 어떤 인수 그 가격, 공개 매수 가격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좀 진입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부담이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에 인수 결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지난해였나요? 루트로닉도 그렇고 그 좀 미용 기기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관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미용기기 관련한 뷰티기기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덜 오른 그리고 앞으로의 좀 전망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있죠?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도 클래시스도 APR인가? 네. 많이 있지. 근데 APR은 좀 가정용 아닌가요? 그것도 네, 가정용인데 요즘에 좀 저도 사실 이 가정용 기기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역시 그래서 이렇게 화나다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근데 그거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요즘에 좀 트렌드 자체가 이전에는 뭐 피부에 주사를 하고 이게 침습으로 했던 좀 이제 주사를 놓고 뭐 시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이었다면은 이제 점점 이제 좀 비침습 그리고 상처를 좀 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트렌드를 좀 잘 공략한 게 APR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PR은 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했고 이번에 그 중국 시장에도 진출한다라는 그런 포부를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중국이 워낙에 또 홈 그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좀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죠. 2년 뒤까지 이제 그 시장 자체가 4조 원까지도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미리 선제적으로 좀 진입을 해놓은 그런 APR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 이 미용기기가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원택도 강했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아니면 섹터 자체가 강해서 같이 올라간 건가요? 섹터가 같이 강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런 온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같은 업종에 좀 확산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택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다른 종목들이랑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뚜렷한 뭐 호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전반적인 상승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직도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가요?
네,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클래시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이 나온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어떤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좀 연속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좀 모아나가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용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이제 1년 평균으로 했을 때 한 18% 정도씩 상승을 할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너무너무 잘 가잖아요. 산업 자체가 네네. 뭐 수출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까지도 이제 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적인 미용 의료기기 딱 그 한 섹터만 봤을 때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뷰티 쪽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를 봤을 때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용 기기가 어차피 이제 그 기계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충전재나 뭐 이런 게 뭐 있다고 하던데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네. 뭐 그게 이제 화장품 지금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용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병원용이고. 일단은 그 계속해서 뭐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는 그런 것들도 추가적인 계속 매출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만큼 이런 그 교체 수요죠. 교체 수요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좀 늘어나면서 매출도 같이 동반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그런 성장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측면에서 좀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용기기 가운데서 탑픽으로 보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APR을 좀 중점적으로 AR. 네, 보고 있습니다.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또 이제 신규 상장 기업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일단 주가의 탄력성 자체도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추세 자체가 이제 21선을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전에 첫날 그 시장의 평가를 받고 쭉 그 음봉 만들면서 이렇게 빠졌던 이 당일날의 어떤 종가 라인대를 돌파해서 여기서 안착해서 지지하는 모습까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화장품이라던가 뷰티, 의료기기 이런 쪽도 뭐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합쳐가지고 좀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모멘텀에 대한 우려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어오는 게 또 이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뷰티 쪽이 수급이 엄청 좋아요. 네.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둘 중에 하나는 딱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수출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거라? 그렇죠. 그 보면 영업이익률이 일단 네. 와 이거 미쳤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40%, 막 30%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저는 약간 좀 처음에는 너무 고밸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네. 기관은 정말 많이 사고 있네요, 지금 네. APR을.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좀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외부적인 환경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뭐 고용 지표 너무 좋게 발표되고 그러면서 네. 좀 실망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전체적인 국가 간의 주요 국가들 간의 통화 정책상의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도 이런 앞으로의 수출주들이라던가 수출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올 거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미용기기, 그다음에 또 보톡스 관련 또 미용주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뷰티 관련주. 네, 뷰티 뷰티 관련주? 관련주. 이게 지금 시장에서 그 수익률로 봤을 때 여기가 우선 대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이 섹터가 지금은 가장 좋다 생각하시는 섹터가 또 따로 있나요?